나는 이렇게 야구 잘 몰라. 야구 좋아요? 저 야구 좋아하는 인간이 갔는데. 네,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. 일본이 그 고교 야구가 유명하다는 건 아주 잘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따로 데려가고 할 정도로 스카우트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합니다. 네, 한국의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결승에 올라갈 때 교가를 틀어준대요. 예. 근데 교가 내용이 기가 막힌다. 그 교가 잠깐 들어보실래요? 예, 저는 한번. 우리나라 맨날 그 나비 부인의 기미가요, 그것도 그 원태 전통 기미가요도 아니고 기미가요 형태로 푸치니가 작곡한 거 잠깐 나왔다고 그 개 지랄 떠는 그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그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폭력적 극우 세력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거를 전 국민이 보는 거기서 틀었다는 거잖아요. 시청률이 순간 최고로는 27.7%면 거의 한 2,700만 명 넘게 보네요. 일본 한 3천만 명 가까이가. 만약에 우리나라 근데 얘들 걸그룹 있잖아. 많이 오잖아요. 외국 애들이 걸그룹 멤버가 되잖아. 이런 문제 하나 생기면은 걔 맞아 죽는다. 자기 국적이 1번이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했다. 걔 맞아 죽는다. 그렇죠. 네, 근데 이게 난 일본의 자신감 같아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진짜 이렇게 동해바다라고 딱 언급을 했잖아요.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해니까.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들이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외치면서 독도 한번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. 그렇죠. 그것보다 이게 이 3천 명한테 알려지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일본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. 일본 해라고 여전히 생각할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야마다 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잖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희 나라의 문화니까 오케이. 존중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저 민주당도 조용하잖아요. 이거 막 굳이 얘기 안 하고.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. 난리 났을 것 같은데. 민주당 퍼다 내고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따뜻합니다. 우리 통일해야 돼 하면서 영화 한 편 만들었을걸요. 이걸로. 가사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어눌하게 부르는데도 뭔가 감동이 있네요. 이게. 그렇죠. 교토국제고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매년 10억 지원하는 학교예요. 그래서 아까 영상 뭐 뮤직비디오라나요? 이 영상에서도 뒤에 보면 막 케이팝 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이미 거의 통일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이랑 많이 접해 있어요. 막 김치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적대시해 버리니까 비록 자기네 땅 나라와 국토 분쟁이 있는 나라에 동해바다라고 저걸 심지어 NHK가 일본어로 자막까지 써가지고 틀었단 말이야. 그걸 인정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 같은 이상한 전체주의 세력들이 국회를 이미 190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짠하네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내용이 또 약간 감동적인 게 창단 첫 해는 다른 고등학교 만나서 34대 0으로 졌던 팀인데 지금 뭐 한 30년 만에 갑자기 결승에 올라갈 정도로 했다고 하고 게다가 이 경기마다 우리나라 이렇게 노래가 우리나라 가사로 동해바다라고 나오는 게 감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진짜 저는 오바가 아니라 영화로 만들 정도로 왜냐면 외교 관계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학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. 일본의 조총연계 학교인 그리고 그 학교를 후원하는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. 조총연계 학교를 자 몽당연필의 후원 대표인 저기 권혜여 배우님. 저 궁금한데 이 학교 교토국제고에는 후원하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. 이 몽당연필을 후원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과연 이 교토인 국제고에는 후원을 하시는지 그분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고 싶네요. 헷갈리 조총련에서 근데 저 우리 학교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모든 주사판 다 봤다고 봐야 돼요. 근데 저게 뭐냐면 일본이 북한 애들을 유난히 탄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교해요.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나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.
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이제 극우들이 싫어해요, 얘네들을.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근데 노선 365일 그렇게 막 탄압을 받으면 못 살지.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. 어떤 저렇게 하고 다니면. 우리나라도 만약에 어떤 뭐 조선족 애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옷 입고 거기 등교한다고 생각해봐? 그거 누가 굽게 보겠어? 당연히 싫어하지. 내 나라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가르치는 애들이 그 한복을 입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. 그렇죠. 우리나라 조선족 애들이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고. 거기 세금 들어가는 걸 누가 반기겠냐고. 당연히 싫어하지. 맞죠, 맞죠. 근데 그거를 굉장히 무슨 여전히 탄압받는 식민지 조선의 불쌍한 소녀들로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 영화나 우리나라 우파 얘기 중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, 감성적인 부분들 좀 터치해서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요. 약간 좀 애기한테 밥 먹일 때도 뭐 편식하는 애 있으면 막 소시지 사이에 속여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잖아요. 그렇듯이 우리나라 역사 관련해서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이미 우파분들이라서 시청하는 영화 말고 자연스럽게 봤는데 알고 보니 우파 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